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손을 보십시오. 사람은 얼굴로 웃으며 속여도 손은 본색을 감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껴본 당신이라면 평생을 믿어온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껴본 당신이라면 이제는 입술이 아닌 그 사람의 손끝을 보셔야 합니다. 번지르르한 말솜씨 뒤에 숨겨진 교활함과 잔인함을 손은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지만 여전히 사람 때문에 밤잠 설치는 당신을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한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복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가면을 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영악해져 표정과 말투를 연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 가지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66살 박순자 씨입니다. 새로운 모임에서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분을 만났습니다. 말솜씨도 좋고 표정도 온화했습니다. 몇 달 가까이 지내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나중에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 그 따뜻한 미소에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요? 또 다른 장면입니다. 69살 최동원 씨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함께 밥을 먹은 날, 그분이 다 먹은 뒤 조용히 그릇을 가지런히 모아두는 것을 봤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찻잔을 내려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최동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믿을 수 있겠다. 사람은 말과 표정으로 자신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은 꾸밀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그 손끝에 평생의 습관과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심리학의 통찰로 경계해야 할 손 4가지와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손 4가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건을 험하게 다루는 손입니다. 이런 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인자한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화하고 점잖은데 혼자 있을 때나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할 때 문을 쾅 닫습니다. 물건을 툭 집어 던집니다. 핸드폰을 3개 내려칩니다. 이 장면을 보셨다면 그냥 성격이 급한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런 이 거친 손길은 결국 당신을 대할 미래의 태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물에 대한 투사라 부릅니다. 물건을 대하는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건을 던지지만 그 거친 손길이 향하는 곳이 언젠가 가족이 될 수 있고 자신보다 약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지혜로운 학자 율곡 이 선생은 성악집료에서 신독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물건 하나를 내려놓을 때 정성이 없는 자는 마음의 뿌리가 썩어 흔들려 있는 것이다. 그 흔들림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간다. 정약용 선생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 더욱 조심한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긴 관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물건을 대하는 손이 거친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마음도 짓밟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손입니다. 친근함을 핑계로 무례하게 경계를 침범하는 손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독 당신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팔뚝을 잡아당깁니다. 친한 척하며 등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 기분이 묘하게 불편한데 성격이 털털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 불편한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손의 신호는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위에 있다. 당신의 공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확인하려는 위험한 신호이지요. 심리학에서 신체적 접촉은 사회적 위계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래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허락 없이 몸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주도권 확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신제가의 가르침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의 몸을 함부로 건드리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상대를 낮추어 보는 씨앗이 심어진 것이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처음에는 어깨를 툭 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경계를 넘습니다. 그 패턴을 초반에 알아채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불편한 감각을 느꼈다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공간과 몸을 존중하지 않는 손은 결국 당신의 평화까지 무참히 짓밟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다 친구 아니냐는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적절한 거리를 지키며 손끝 하나에도 예의를 담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손입니다. 자신의 허물은 가리고 남의 실수만 찌르는 손가락입니다.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평소에는 세상 인자하고 점잖습니다. 그러나 자기 심기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칼날 같은 손가락을 상대의 코앞에 들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61살 강미순 씨는 오래된 모임 친구를 통해 이 패턴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솔직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일이 잘 됐을 때는 자기 공이고 일이 틀어졌을 때는 항상 남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손가락이 강미순 씨를 향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자기방어적 공격성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부족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요. 검지 하나로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가리키는 자는 그 손가락 끝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달고 다니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그 손가락은 반드시 당신을 향한다.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실수는 안개처럼 가리고 타인의 작은 티끌만 산처럼 부풀려 삿대질하는 사람은 인격이 덜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당신의 인생에 큰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가장 먼저 당신 탓을 하며 등을 돌릴 자들입니다. 지금은 그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언젠가 당신을 향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반에 알아채십시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손입니다. 받을 때는 덥석 잡고 줄 때는 움켜쥐는 인색한 손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사는 자리에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좋은 것을 나눠준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낼 차례가 되면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거나 현금이 없다고 말하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지요. 처음에는 그냥 사정이 있겠지 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것이 패턴임을 알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착취 구조라 부릅니다. 상대에게 받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주는 것은 손해라고 느끼는 얄팍한 계산 속을 가진 이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꽉 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내어줄 줄 모르는 손은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다. 베풀면 재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저장되지만 베풀 줄 모르고 꽉 쥔 손은 결국 그 손 안에 든 작은 재물과 함께 자신의 인격까지 썩게 만든다는 경고였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손은 새로운 인연도 복도 담을 공간이 없는 법입니다. 이런 인색한 손을 가진 사람 곁에서 당신의 고귀한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할 보석 같은 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공감의 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옆에서 긴 위로의 말을 건네던 사람이 더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더 기억에 남습니까? 대부분 후자입니다. 바닥을 칠 때 화려한 말보다 투박하게 건네는 그 따뜻한 손 하나가 100마디 위로보다 깊이 닿습니다. 이것이 측은지심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마음. 맹자는 이 마음이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의 첫 번째라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를 살린 것은 지식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독을 알아채고 조용히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던 강진 백성들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 그 작은 온기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버티게 한다. 당신 곁에 그런 손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손은 평생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 한 장을 건네는 그 투박한 손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런 따뜻한 손 한 명만 곁에 있어도 남은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석 같은 손은 작은 물건도 정성껏 다루는 조심스러운 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동원 씨의 이야기처럼 밥을 먹고 난 뒤 소리 없이 그릇을 가지런히 모으는 사람, 찻잔 하나도 사뿐히 내려놓는 사람, 그 행동이 왜 신뢰의 신호가 될까요?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손은 타인의 감정과 인격 또한 그만큼 섬세하고 귀하게 대접할 줄 압니다. 이것이 치곡의 정신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 작은 정성이 쌓여 사람의 됨됨이가 됩니다. 율곡 이의 선생은 경목요결에서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 일에서도 반드시 소홀하게 된다. 물건 하나를 다루는 정성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해준다. 정약용 선생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비는 붓 하나를 놓을 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 작은 정성이 학문을 만들고 그 학문이 사람을 만든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곧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며 그 마음이 모여 운명이 된다. 음식점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다 먹고 난 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행동 하나에서 그 사람의 평생이 보입니다. 작은 것의 귀함을 모르는 손은 언젠가 당신의 마음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에도 정성을 쏟는 치곡의 손길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신다면 당신의 노후는 더욱 풍요롭고 품격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석 같은 손은 생색내지 않고 조용한 온기를 전하는 베풀미 손입니다. 이런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이 끝날 때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산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슬쩍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 물으면 아, 별거 아니에요 하고 웃어넘깁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율곡 이 선생은 남이 모르게 쌓는 덕인 음덕을 가장 귀한 덕으로 여겼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하는 베풀문 거래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베풀문 덕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정약용 선생은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베푸는 것을 기억하지 마라.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된다. 진짜 베풀문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 잊음 속에서 진짜 복이 쌓인다. 생색 없이 베푸는 그 손이 상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온기를 남깁니다. 생색내는 손은 상대를 빚쟁이로 만들지만 소리 없이 베푸는 손은 상대를 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그 고결한 손이 당신의 남은 여생을 진정한 풍요로 채울 것입니다. 네 번째, 보석 같은 손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묵묵히 도맡는 솔선수범의 손입니다. 모임이 끝난 뒤 다들 335 이야기를 나눌 때 혼자 조용히 신발을 정리합니다. 쓰레기가 보이면 아무 말 없이 줍습니다. 짐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한 기색이 없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이 가장 진심을 말해줍니다. 말로 위리를 외치는 사람과 몸으로 진심을 증명하는 사람,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몸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몸으로 진심을 증명하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내적 권위를 가진 진짜 어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직접 밭을 일구고 물을 길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지만 굳은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어질수록 그의 학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손이 부드러운 자는 마음도 부드럽다. 그러나 손이 거칠어진 자는 삶을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다. 굳은 일을 피하지 않는 손에 진짜 품격이 있다. 천하의 가장 보람있는 일은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손을 뻗어 실천하는 것이라 하셨지요. 어른의 품격은 화려한 옷차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걷어붙인 그 소매 끝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100마디 화려한 위로보다 묵묵히 짐을 나눠드는 그 투박한 손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손을 가진 분이 곁에 있다면 그분이 바로 당신의 평생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손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경계해야 할 손, 혼자 있을 때 물건을 험하게 다루는 손, 허락 없이 경계를 침범하는 손, 남의 실수만 찌르는 손가락, 받을 때는 덥석 줄 때는 움켜쥐는 손, 곁에 두어야 할 손, 말없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손, 작은 물건도 정성껏 다루는 손, 생색 없이 조용히 베푸는 손, 굳은 일을 묵묵히 도맡는 손. 오늘부터 3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이 아니라 손을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작은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둘째입니다. 당신 곁에 보석 같은 손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 연락 한 통 드리십시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셋째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굵어진 손마디, 깊어진 주름, 거칠어진 손바닥.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한 끼 밥을 짓고 짐을 들어 나르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금메달보다 값진 훈장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지혜롭고 따뜻한 손으로 주변을 밝히십시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입이 아닌 손을 보시고 당신의 손은 언제나 사랑을 나누는 데 쓰십시오. 당신이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때 당신의 노년에도 보석 같은 인연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평화를 누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오늘의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혜의 미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